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급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시그널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대인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밀리면 한참 더 밀릴 수 있다, 그 자리거든요. 아직까지 저점이 나오지 않았고요.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도 이 바닥이 많이 밀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용 물량의 증가가 너무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비중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늘 또 강하게 시장을 짓눌렀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3.50% 정도 빠졌어요. 그 외국인의 그 수급이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가장 많았던 것들을 보면요, 매도량을 보면 그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삼성전자 집중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삼성전자, 삼성 SDS, SDI,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이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매수를 가장 많이 한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어느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LG화학하고 하나솔루션,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전자, 기아, 에코프로, SK하이닉스, 크래프톤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수급도 오늘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어요. 한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기관이 1,900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코탁은 개인이 물량은 다 받았긴 했지만,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옛날에 개인이 받으면 시장을 올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땐, 옛날에는 어느 순간에 공매도가, 옛날에는 공매도를 제한을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풀으면서 개인이 물량을 받으더라도 거기서 공매도가 나오다 보니 주가가 더 강하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작년에 개인들이 주가를 지지했을 때와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시장은 좀 더 조정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언제 사는지를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그게 우리가 지수 포인트를 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시장은 주가는 계속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보면 우상향을 했어요. 다만 뭐가 있었냐? 이런 진폭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진폭이 다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때? 우상향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막 무섭고 하실 건데요. 어차피 조정 끝나면 또 다른 시장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놀라지 말고 우리가 다음에 저점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가를 먼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SO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6%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한 종목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이 떨어질 때는 다 떨어져요, 종목들이. 내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 내 것만 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시장을 보면 좀 편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조정될 때는 다 종목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근데 시장이 버겁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게 아니죠. 쉬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거든요. 시장을 안 보는 것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고 계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정신력, 심리, 멘탈을 잡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 손해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T값, 시간을 주면서 희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목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떨게 되고, 떨어져 있으면 사고 싶어요. 단가를 내주고 싶든 그게 위안이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다 그러면 시장을 보지 마세요, 당분간. 왜? 저점이 나오면 또 다른 시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지까지 그렇게 흘러왔었고, 근데 주가라는 건 조정해 주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우리가 상승장만 겪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락장이 오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가는 제가 누누이 경고했듯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타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고, 이게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순환매, 그래서 사이클이 붙어져요. 이 사이클, 똑같은 사이클,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봐야 될 건 비즈니스 사이클, 업황, 그 다음 환경, 글로벌 시황, 실물 경제, 여러 가지가 합치는 게 비즈니스 사이클이거든요. 지금은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사이클 두 개를 같이 봐야 될 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악재가 조금만 나오면 확 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정이 끝나고 반등이 들어올 때 어떤 포지션을 잡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종목을 바꿀 거냐 아니냐. 지금은 뭐 떨어질 때 남들 같이 막 떨어지고 우왕좌왕할 때 할 거 없어요. 팔지 마요. 왜 팔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요. 주가는 반등이 들어올 때 파는 거고, 떨어질 때 같이 동요될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이 떨어질 때 팔아야 되는 건지 팔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자고 얘기했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빠질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라고 그래요. 거래. 시세는 의미가 없다. 거래가 되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코딱이다라고 하면 더 확률이 높아요. 거래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올라갈 만한 재료가 뭐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그냥 떨어진다고 두렵고 올라간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떨어질 땐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지금 내가 시간과의 싸움으로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인지 없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맨날 힘들어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시장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다만 시장은 변한 게 없어. 사람들만 변해요. 시장은 옛날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안에 참여자의 어떤 사람, 참여자만 바뀔 뿐이에요. 시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 대신 똑같이 움직인다. 이게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이클이고,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라갈 때는 흥분하게 되고, 떨어질 때는 어때요?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가졌는지 봐봐요. 올라가도 흥분하고 떨어져도 흥분해요. 우리 인간의 심리는 올라가서 기분 좋아서 더 갈 거라 같은 기대감 때문에 흥분하게 되고, 떨어지면 두려움 때문에 더 흥분하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의 모습들은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성격을 모른다면 우리가 대응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부해야만이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공부하지 않으면 주식을 하지 말아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시장이 되게 어렵거든요. 세상인데 제일 어려운 게 주식에 돈 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뭐 우연한 기회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시장에 따라서 수익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다 손해봐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돈 많이 번 사람 올해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지나갔던 과거를 현재에 비추어 봤을 때, 옛날에는 이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믹싱해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가 또 밀릴 수도 있지만, 이게 반대 매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내일은, 오늘 종가에 꼬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살짝 내일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등이 들어오면 거기서 올라올 때 종목을 파는 거고,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에요. 손절을 하더라도 최대한 낙폭이 작을 때, 내 손실이 작을 때 손절하는 거지, 지금 막 우왕좌왕 빠지는 시간에 같이 종료해서 손절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자리 갑니다. 한 번은 꼭 팔 기회를 주는 게 주식이에요. 파생상품하고 다르게 주식은 꼭 한 번 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착안하면 됩니다. 궁금한 것들은 항상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를 하니까 그때 여쭤보면 되고요.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은 좀 더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걸 꼭 착안하고, 저번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 난 건 다 팔으라고.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면 안 됩니다. NC소프트 안 됩니다. 정말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을 거죠.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떨어져요. 올라가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지금은 제 말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우리 개인들은 높은 걸 사서 더 높게 파는 게 아니고, 싸게 사도 높게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높게 사서 더 높게 파는 방법은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 그 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싸게 산 거를 올라갈 때 파는 거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자, 지금은 뭐 물타기나 뭐 시장을 참여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뭐 개인들이 9,000원, 700억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야,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단가를 내리거나 물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장에 진입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저의 코멘트를 좀 들으신다면 조금이나마 그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요일날 내일 제가 또 강연회가 있으니까 그때 뵙고요. 조금 힘든 시장이니까 앞으로도 좀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걸 꼭 착안하고 수익 난 거는 정리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현금도 보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려운 장 힘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